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8월 28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73% 상승 마감, 나스닥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 고점 찍고 밀리면서 마감 좀 했고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다우나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잭슨홀 연설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좀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별다른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락에 대한 저점 매수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수급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9월달 FOMC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경제 지표, 어쨌든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크로적인 면을 좀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수보다는 테마성에 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테마주 위주로 보시되, 중간중간 또 시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좀 봤더니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요약을 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봤었을 때, HBM 쪽, DDR5 더 달라, 엔비디아, 메타, 하이닉스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는 옛날 페이스북이죠. 차세대 디램 관련 논의를 위해서 하이닉스를 방문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HBM 쪽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미리 좀 확보를 하겠죠. 반도체 쪽을 미리 좀 확보해 놓기 위한 방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 쪽,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이후에 좀 다시 밀리는 모습도 나오긴 했지만,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려했던 2분기 실적이 이미 좀 반영됐고, 3분기에 이제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반도체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ISC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금요일날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ISC가 있는데, 낙폭이 좀 다 큽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지지하는지,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로 돌아서서 상승 나오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하방에 대한 지지 확인하고 21선 자리라도 올라오는지, 21선 자리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면은 일단 지지가 어디서 나올지 체크해보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 흐름은 상승 추세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좀 28다시스는 쌍고점 구간이라서 조금 21선 자리에 안착한 이후에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 쌍봉의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일단 21선 자리에 안착해서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한미 반도체만 흐름이 좀 괜찮네요. 대장주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려본다면 일단 한미 반도체 쪽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SMR 수주 가시권, 미국 본토에서 최대 4조 원. 그래서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업체인 홀텍사 26년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각광받는 SMR 미국 본토에서 착공한다. 이 뉴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로 지금 폴란드 쪽도 역시나 우리나라 원전 쪽 딱 검토 중이다 얘기가 좀 있거든요. 다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에서 이제 현대건설 들어갔으니까 현대건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G2파워, 한신기계, BHI, 한전기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긴 한데, 예, 원전 쪽으로 그렇게 크게 가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우하향하면서 좀 밀리고 있고, 혹시나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호재, 예, 이런 거 좀 나오면 모르겠는데, GS 건설도 지금 영업정지 10개월 먹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올지, 예, 그거는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 쪽에서 G2 파워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10,000원대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직전에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요 10,000원대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오는 걸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10,000원대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G2 파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신기계, BHI, 한전기술 대부분 다 이제 역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배로 돌아서는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어디서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은 하반기에 충분히 뭐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긴 한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적재산권 문제, 예, 특허권 해결, 소송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 일단 좀 완만하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그것도 일정 잡히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자, 오염수 방류의 반일 감정 거세진 중국, 예, 단체 관광 취소 움직임. 그래서 원전수의 뭐 오염수 방류는 이미 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관광객이 이제 반일 감정에 의해서 좀 많이 줄었다, 취소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죠. 뭐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를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뭐 호텔, 예, 호텔 쪽은 호텔신라, GK의 파라다이스는 아무래도 카지노 관광객도 증가했었을 때,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적이긴 하겠지만 화장품 쪽, 그리고 뭐 호텔 쪽, 이쪽은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카지노가 좀 생각보다 좀 약하더라고요. 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롯데관광개발은 저도 계속 좀 꾸준하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뭐 아직 크게 조정을 좀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 좀 기다려 보고 있고, 호텔신라도 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반등. 근데 뭐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띠는 종목이 아니라서 여기서 뭐 큰 상승 이런 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K라든지 예, 파라다이스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간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거를 아직 뭐 반영이 다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 변동성이 큰 업종은 아니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전고점 예, GKL은 17,000원 이상,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18,000원 정도 이상, 이렇게 정도만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수산물 메뉴 늘려달라, 정부에서 단체급식 업체에 소비 촉진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제 해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만만하게 또 이런 업체죠. 아마 군인들도 엄청 많이 먹지 않을까요? 예, 담아도는 생선들이나 이런 거 다 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락을 싼다든지 아니면은 뭐 평소에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수산물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편식, 예, 이런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양, 흥국 F&B, 보라티엘, 푸드웰,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뭐 급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수산물을 소비가 줄면 다른 식품 주들이 좀 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 뭐 우양은 이제 핫도그 관련주, 제가 또 금요일날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잘 냈던 종목인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좀 낮아요.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투 개념은 어렵고 트레이딩 관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국 F&B, 보라티알, 그리고 푸드웰까지,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보라티알은 지금 오염수 관련주 쪽으로 좀 엮여서 소금 관련주 쪽 이쪽으로 좀 엮이거든요. 그리고 푸드웰 이것도 시총이 좀 낮아요. 500억 정도. 그래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없는데 이게 우량한 단타. 그리고 보라티알도 한 번 더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을 좀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 줄어든 2차전지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기사 내용은 딱히 나오지는 않았고 아마 요쪽 오염수 관련이나 일본 불매운동 이쪽으로 계속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쯤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뭐 맥신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쪽 이쪽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더 내려와야 되긴 하는데 뭐 파워로직스, 덕성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고 양자암호 쪽도 조정이 좀 내려온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장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종목에는 일단 두세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요거는 체크해서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쪽 아니면은 예전에 지난주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뭐 맥신 초전도체 뭐 양자암호 이쪽도 이제 조정 시 한번 반등 타이밍 노려볼 만하고 뭐 AI 관련주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9월 초에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일정 맞춰서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AI 쪽은 관망 그리고 지금 이제 오염수라든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쪽 뭐 이쪽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길게 보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장중에 대응 안 된다 싶으면은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